모이지 말아줘의 캡스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이주의 강경표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해양교통사고 심각도 영향분석으로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최근 5년간 해양교통사고 정보에 의하면 2015년 2362건에 불과했던 해양교통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양교통사고에 관한 연구는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조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 주제를 해양교통사고에서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설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로는 대한민국의 영해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여 사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양교통사고 자료는 중앙해양심판원 해양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의 전체 진행 과정을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조는 먼저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문헌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모형 적용을 위한 데이터 전체를 진행했었고, 선정한 모형을 적용하여 심각도 분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했으며, 기여도, 한계점,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행 연구 고찰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사고 심각도, 해양 사고에 관한 문헌들, 그리고 분석 방법인 인공신경망 모형과 순서형 프로빈 모형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사고 심각도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고 심각도에 관한 연구 고찰을 통해 여러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적 요인이나 환경 요인과 같은 데이터의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사고에 관한 연구 고찰입니다. 해양사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분산 분석을 사용했으며, 비여선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상법보다 높았음을 확인했고, 기간 이상, 충돌, 침몰 순으로 해양사고 빈도수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 모형의 연구 고찰입니다. 인공신경망에 관한 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예측 분류하는 데 사용함을 확인했습니다. 우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분석 결과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론 중 하나인 순서형 프로빈 모형의 연구 고찰입니다. 사고 심각도와 같이 종속 변수를 연구하는 문헌들은 주로 순서형 프로빈 모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사고 유형 중 저업이나 작업 중에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인 안전사고는 제외했고, 주요 해양교통 사고인 침몰, 전복, 충돌 사고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인명피해 없음, 부상, 사망, 실종으로 구분하여 사고 심각도를 설정했고, 독립 변수는 시공간적 범위 이외에도 선박 요인, 해양 요인 등을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데이터의 결집값은 제거하여 총 10개의 변수, 1847개의 사고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9년도 해양교통사고의 기초통계 분석입니다. 해양교통사고 중 침몰, 전복, 충돌사고에서는 인명피해 없음 사고가 1563건으로 84.6%를 차지하였고, 부상과 사망실종의 사고 건수는 각각 223건, 6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적 요인에 따른 사고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해양교통사고는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양교통사고는 6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선박 요인에 따른 사고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선박 국적의 경우 국내선보다는 국외선에서 많이 발생했고, 선박 연령의 경우는 25년 미만, 선박 톤수의 범위는 10톤 미만인 선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적 요인에 따른 사고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육지와 가까운 계양 및 진입수로보다 영해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했고, 외항선보다는 내항선일 경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기상 요인에 따른 사고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기상 요인으로는 최대 파주기가 5m 이상인 경우와 유입파고가 0.6m 미만, 풍속이 10m/s 미만일 때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NN 분석 기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인공신경망 모형은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각 노드의 연결이 인간의 뉴런 네트워크와 유사하여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형은 기계를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ANN은 수치형, 범주형 변수 모두 분석할 수 있고, 입력 변수 간의 비선형 조합이 가능하며 예측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습니다. 입력층에 들어간 변수들은 각각의 가중치 값으로 활성화 함수에서 계산되어 출력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출력된 값과 테스트 데이터를 비교하여 가중치 값을 조정하며 분석가가 설정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조정을 반복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변수들이 선박톤수와 같은 연속형 데이터와 사고 발생 시간대와 같은 명목형 데이터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박톤수와 같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화물선과 어선의 경우에는 무게의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변수들을 범주화했으며 모든 변수를 도표에 나와있는 조건으로 더미화했습니다. 이후 더미 변수로 변환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중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진행하여 분산 팽창 계수를 확인했습니다. 다중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신뢰 수준 95%를 기준으로 유입 확률을 만족하는 변수만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공신경망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로는 국내선 변수, 10톤 미만, 10에서 1000톤 미만 변수, 1월, 9월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독립변수를 적용한 후 데이터를 7:3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했습니다. 분할은 랜덤 추출 방식을 사용했으며 트레이닝 데이터로 기계를 학습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 모형을 검증했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에는 설정해줘야 하는 파라미터 값으로는 은닉층 수와 노드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복문을 통해 에러 값이 가장 낮은 값을 찾아 학습시켰습니다. 그림은 학습시킨 모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오블리표와 MSE를 사용했습니다. 오블리표는 분류 모형의 성능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모형에 의해 예측된 분류 범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잘 분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 지표로 특이도, 정확도가 있고 이 값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정확도는 0.842로 예측력이 나쁘진 않지만 모든 사고를 인명피해 사고로 예측하여 적절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능 평가를 위해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했습니다. MSE는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를 제곱해 평균한 것으로 신경망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가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값이 0이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며 모형의 평균 제곱 오차는 0.212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의 다른 분석 방법인 순서형 프로빈 모형에 대한 분석 방법입니다. 순서형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할 때 주로 순서형 로짓 또는 프로빈 모형을 사용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프로빈 모형을 활용하여 종속 변수 y를 1, 2, 3으로 구분하고 각각 인명피해 없음, 부상, 사망 실종으로 해양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프로빈 모형은 오차항의 확률 분포가 분산이 동일하고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분석 전 독립변수 선정을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상관분석 결과 선박톤수 범위와 선박 용도 간의 상관관계의 계수가 0.648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선박 용도 변수를 제외하고 선박 톤수 범위를 독립 변수로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신뢰 수준 95%를 기준으로 유의 확률을 만족하지 못하는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유의한 변수만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서형 프로빈 모형에는 6개의 독립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순서형 프로빈 모형의 분석 결과입니다. 시간적 요인으로는 18에서 24시간대와 9월의 사고 심각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여 다른 시간대와 다른 월에 사고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박 요인으로는 국외선에 비해 국내선의 사고 심각도가 높고 톤수가 높은 대한선박일수록 사고 시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간적 요인에는 18에서 24시간대, 선박 요인에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의 사고 비율은 낮지만 심각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 요인으로는 최대 파주기가 길수록 사고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우도비의 값은 0.21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순수형 프로빈 모형의 평균 제곱 오차 값은 0.085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ANN 모형에서는 분석 결과 MS의 평균 제곱 오차가 0.2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측된 모든 해양교통 사고의 심각도를 인명피해 없음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명피해 없음 사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순수형 프로빈 모형에서는 분석 결과 국외선에 비해 국내선의 사고 심각도가 높고 톤수가 높은 대형 선박일수록 사고 시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적 요인으로는 18에서 24시간대와 9월의 사고 심각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하여 다른 시간대와 다른 월에 사고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했고 기상적 요인으로는 최대 파주기가 길수록 사고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모형의 평균 제곱 오차의 값은 0.085로 인공신경망 모형의 평균 제곱 오차의 값인 0.212보다 작으므로 더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 결과의 적용 방안, 기여도, 공학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로 도출된 결과를 관련 기관들의 사고 대책 관리 수립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관리 대책이 수립된다면 사고 심각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추가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은 해양교통사고 관련 연구가 국내에선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해양교통사고의 심각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데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 모형과 순수형 프로빈 모형만으로 요인 식별의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해양교통사고의 선박 교통량, 속도 등의 다양한 요인을 추가한 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를 위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모이지 마라조의 해양사고의 심각도 영향 요인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